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해 상반기를 지배했던 이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 이게 나타났을 때 과거 사례 한번 있었으니까 그 사례 때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이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게 정신이 없죠. 숫자만 막 드립다 적어놔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있었던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뒤부터 회복하는 흐름이 쭉, 이거 지금 나스닥입니다. 회복하는 흐름이 쭉 나오다가요.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고 나서부터 당시 버냉키 의장이 2013년 5월입니다. 2013년 5월. 자, 가운데로 좀 밀고 볼까요? 자, 2013년 5월입니다. 요때죠, 요때. 요때,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테이퍼링 언급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2013년도 5월 여기입니다. 여기 FOMC 전후한 그 시점에서 나타났던 요때였거든요. 요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땐 좀 충격이 조금은 있었죠. 요때 보시면 마이너스 한 2.8%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이 5월달 또 앞으로 돌아왔죠. 자, 2013년 5월 13년 5월 요때죠. 자, 요때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1.52% 정도 떨어졌고요. 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점이 마이너스 한 4.6% 정도 밀린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나름 충격은 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정도 있었었고요. 근데 뭐 이거 요 얘기는 좀 이따 하죠. 그다음 이제 이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 회의에서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첫 테이퍼링은 2013년 12월에 시작됐거든요. 2013년 12월 첫 테이퍼링이 있었습니다. 요때죠. 요때 첫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5월 달에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만 6월 달에 되돌림 파동 정도가 나왔는데 아래꼬리 길게 달았으니까 결국은 월간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4년도 이제 1월 달에 2013년 12월에 얘기가 나오고 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니까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됐었을 때 시장에서 나왔던 건 마이너스 1.74%입니다. 마이너스 1.74%. 물론 중간에 저가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역시 아래꼬리 달고 올렸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던 게 이 지금 저점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바닥 다지기가 저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렇게 모습을 보였고 2월 달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아래꼬리 생각해 보시면 이 구간은 조금 두려웠을 수 있는 구간이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보시면 2013년 5월 달에 첫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2013년 2014년이죠.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됐고요. 이 테이퍼링이 2014년 10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10월 달 볼까요? 요때입니다.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던 시기가 요때입니다. 종료가 되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요때죠. 요때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 자, 요때부터 시작됐어요. 요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는 이제 어느 정도 텀을 좀 뒀던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 옐런 재무장관, 지금 재무장관이죠. 옐런 의장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정말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거의 뭐 이 당시에는 매일 저녁 그 미국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의 뭐 진짜 스페인의 삶을 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제법 많이 밀렸어요. 12월 달에 이렇게 밀리고 나서 1월 달, 2월 달까지 밀린 거 계산해 보면 한 9.5% 가까이 밀렸습니다. 요때 9.5% 3개월간 9.5% 정도 밀렸고요. 중간에 이 변동성까지 계산하고 이거 저점까지 계산해서 보면 한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밀렸어요. 마이너스 15%. 이건 상당한 거죠. 다만 지난번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 상황보다는 훨씬 낫긴 나았겠죠. 왜? 이건 3개월에 걸쳐서 나타난 거니까. 일단 뭐 그런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요때 이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막상 시작되고 이렇게 밀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금리 인상 이제 시작될 거야 라고 얘기가 됐던 요 8월에도 주목을 좀 해보기는 해야겠죠. 이 8월 달 같은 경우도 제법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이 저가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6%였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 달 또 밀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 다시 이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한번 시장에서 또 한번 돌면, 요런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금리 인상, 본격 금리 인상 전에, 그 흐름 한번 볼 수 있겠고. 다만, 그 전에 요렇게 선반영하면서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이 저점 거의 지키잖아요. 그 다음번에 내려와도. 예, 이 부분 하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도 12월이죠. 12월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때 무렵인데요. 요때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금리 인상 마무리면 괜찮잖아. 나쁜 거 아니잖아. 근데 이때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때는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악영향을 끼쳤던 부분 생각해 보게 되면 미중 갈등이죠. 요때 하락은 미중 갈등 때문에 나타났던 무역 분쟁 때문에 나타났던 하락이었다. 이때도 나름 좀 고생을 좀 했던 구간이었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스닥을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충격들은 있었지만 테이퍼링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다만 금리 인상에서의 충격은 제법 있었다. 10% 이상의 충격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하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때가 2013년 무렵이고요. 2013년 시장 무렵이고요. 요때가 끝났던 2018년도 무렵입니다. 분명히 테이퍼링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었고 다 문제가 있는 굉장히 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수 어떻게 됐나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번에는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경기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차후에 다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미국 나스닥이 이랬으면 그 전에 이것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3년도 무렵에 나스닥이 3,000대였습니다. 3,000. 2013년도에 3,000이었어요. 3,000. 자, 우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2013년도에 3,000이었던 게 2013년도에 3,000이었던 게 뭐 한 요때까지 볼까요? 2018년도 볼까요? 2018년도에 얘가 7,300으로 종가를 마감했어요. 종가가 7,300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2배 이상 올랐고요. 3,000에서 7,000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 2013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자, 이때 무렵 이거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보면요. 2013년 요때입니다. 요때 지수가 2,0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00 왔다 갔다 했는데 2018년도 마칠 때쯤 얼마였느냐? 2,000입니다. 이래서 우리 박스피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해가지고 이 영업이익이나 어떤 이 기업들의 사정이 똑같았을까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이게 그 공매도 얘기 어제도 제가 좀 거품을 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 SDI 지금 모건 스탠리 얘기 나오고 나서 오늘은 JP 모건 샀죠 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아마 리포트 나오고 공매도 때렸던 애들은 한 4, 5% 이상 수익은 났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밑으로 밀려가지고 지금부터 또 사부작 사가지고 올리면 위에서 올라가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참 우리나라 이 부분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미국은 S&P 500 같은 경우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배 이상을 지금 펄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12배, 13배 넘어가면 이거 너무 심한데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17배, 18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도 조금 이 부분은 좀 깰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니까. 자, 2013년 5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013년 5월 요때입니다.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처음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때 뭐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도 6월 달에 반영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6월 달에 반영이 됐는데 이때 마이너스 7%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1% 정도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이때 충격이 좀 제법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과 조금은 다릅니다. 왜? 이 당시에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시장에다가 충분하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작스럽게 그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현재 파월 의장이 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테이퍼링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는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수가. 갈 수 있는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는 지수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볼 수 있을 것이고요. 2014년 1월 달을 보게 되면요. 2014년 1월 달 요때입니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달 미리 일정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들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자금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감안해서 요때 밀렸고 그 다음 달 또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때 밀릴 때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한 3.4%, 3.5% 정도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테이퍼링이었기 때문에 좀 컸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내 또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 2014년 10월입니다. 2014년 10월 조금 확대를 더 해볼까요? 2014년 10월 요때입니다. 요때 테이퍼링이 이제 종료가 됐던 시점인데요. 이때 같은 경우 나스닥은 올랐었죠. 3% 정도. 아까 보셨다시피 3%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때 2.7%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던 흐름이 좀 있었었고요. 첫 테이퍼링을 언급하고부터 테이퍼링이 종료될 때까지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10월까지 놓고 봤었을 때 아까 나스닥 그림 보셨죠? 계속 우상향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올라갔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2015년 12월 2015년 12월 요때죠. 요때. 자, 요때는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12월 효과가 또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4개월 가까이 이렇게 밀렸죠. 미국도 12월, 1월 이렇게 해서 또 밀린 부분이 있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을 똑같이 보였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미국은 한 10% 가까운 하락이 있었어요. 요 구간에서 합쳤을 때. 우리는 2달 정도 합쳤을 때. 우리는 넉 달 정도 합쳐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10%, 13% 정도 밀린 정도 흐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 정도네요. 10% 정도 밀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변동성까지 치면 종가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한 5% 정도 밀렸고요. 예, 요 구간도 쉽지 않았던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시작되니까 향후 한 석 달, 넉 달 정도 들어오면서 조금 고전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테이퍼링이 종료됐던 시점 요때잖아요. 요때. 근데 보시면 그 전에 10월 달에 충격이 컸죠. 이게 미중 무역 분쟁, 아까 미국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고, 나스닥을 통해서도. 근데 이제 종료되고 나서 별거 없이 다시, 그러니까 요때 저점은 지키는 거죠. 어느 정도. 요때 저점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 움직여 왔다라는 거. 요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요걸 요렇게 해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모두 증시에는 당연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에 시장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연준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계속 시장에 지급하던 걸 풀던 걸 유동성을 공급하던 걸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거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어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뭐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격이 있지만 일시적일 경우들이 많다. 더구나 지금 벌써 상반기 내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자리를 못 가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크게 일시적인 정도의 흐름이 다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금리 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무조건 증시가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테이퍼링의 경우 이 테이퍼링 기간 동안에 경기 회복 여부.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부.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자체도 뭐 예를 들면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연준이 오늘도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그 베이지북에도 나온 얘기였는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병목 현상에 따라 가지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임금 인상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얘기면 안 좋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흐름, 뭐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흐름, 이렇게 나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만약에 가게 된다면요, 지금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보복 소비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만 요거 조금 있으면 진정되겠죠. 이게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 뒤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그를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테이퍼링 시작될 때 일시적인 충격 정도, 뭐 과거보다 적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한 5% 정도 나왔잖아요. 그거보다도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간도 짧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벌써 계속 선반영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중간 과정에서 보면 미국은 올라왔고, 이제 그 테이퍼링 이후부터 금리 인상까지 갭이 있잖아요. 그 갭 동안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서 그 갭 동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습 효과. 벌써 연준부터, 파월 의장부터 과거 버냉키 의장 때의 실수를 또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첫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 안 했잖아요. 더 오르지 못했지만 크게 많이 하락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5월 달에 얘기 나오고 나서도.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미리 이게 있잖아요. 대중들이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한두 달 전에 나는 다 팔아야지, 그리고 일단 시장을 떠나 있어야지, 금리 인상하기 전에 떠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그 부분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뭐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HLB 보셔서 아실 거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들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다라는 표현까지, 나한테까지 알려진 정보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를 찌르는 흐름이, 이건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경험상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요. 자, 그렇다면 현재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지난 5월 달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됐죠. 그 논의가 내일 고용보고서가 나와서 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고용보고서가 원하는 만큼 수준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 일단 하나 봐야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빠르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또는 뭐 8월 잭슨홀 회의 아니면 9월 FOMC 이때 사이에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왜? 최근 지표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지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지금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위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때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때였거든요. 했는데 요 안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은 뭐 몇 퍼센트 정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정도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2022년 테이퍼링 시작, 2023년 또는 2024년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컨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봤었을 때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있고, 요때 시작될 때 무렵이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금리 인상이 시작될 당시에 경제 여건이나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그 충격을 완화시킬지, 이제 그 부분은 이때 가봐야 알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건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단기적인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도 나는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거고, 이 정도밖에 안 됐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때 무렵에는 그때 물론 가봐야 또 알겠습니다만, 요때 무렵, 그러니까 요 조금 전이 될 거예요. 아마 2022년 10월, 9월 요때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무렵에는 조금 이 주식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갖고 있는 비중, 현금으로 갖고 있는 비중에 대한 포트 조정은 조금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서,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그분들은 얘기가 다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정도 흐름이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제가 이 연도 얘기, 막 숫자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차트 한번 잘 보시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보시고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